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로드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좀 날이 좀 풀려가면서 네. 봄 날씨가 좀 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네. 들어요. 그쵸. 봄에 꼭 하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뭐 대본에는 뭐 벚꽃놀이냐 뭐 이것저것 예. 나와 있지만 저는 그 프로야구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저는 정말요? 이제 야구장에 가야 됩니다. 어느 근데 팀 사실 팬이신 건가요? 저는 두산 베어스 팬입니다. 아. 사실 지난 영광을 뒤로 하고 예. 작년에 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올해는 기필코 좋은 성과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독도 교체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은 선수들도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해서 포수도 영입을 다시 리턴백 다시 했기 때문에 올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근데 오늘 기업이 또 LG라서 사실 여러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복잡한데 잠실의 주인은 LG, 예. 하지만 야구를 잘하는 구단은 우리 두산 베어스 구단. 채용은 거의 없지만 야구는 잘하는 두산 베어스. 네, 이렇게 뭐 쇼츠가 하나 나온 것 같네요. 예, 정말 이 두산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사실 저 두산 베어스 알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리포터 출신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7년도, 8년도 예, 18년도에. 그 자주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고생 이 많으셨어요.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때 잘했는데 그죠? 네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잘했었습니다. 그쵸. 계셨을 때 잘했는데 떠나시니까 이렇게 성적이 안타깝네요. 네. PD의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번에는 꼭 좋은 그래요. 소식 전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LG전자 다루겠습니다. 오늘 LG 소식은 소식. 또 LG전자 소식으로 그렇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LG전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대학생 때 LG전자 인턴 쏟다가 떨어진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마음 아픈 기업으로 남아 있어요. 저런. 예, LG전자의 채용 소식 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실까요? 예, 뭐 굳이 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안 드려도 네. 다국적 제조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라이프 이즈 굿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백색 가전하면 LG, 뭐 이렇게 네. 또 엄지척 이렇게 네, 또 굿. 특징이 있지 네. 않습니까? 뭐 어쨌든 제품을 잘 만드는 제품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 마케팅이 아쉬울 정도로 소비자가 마케팅해주는 회사 아니냐 싶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경쟁력만큼은 독보적인 그런 전 세계 초일류 기업에 가까워지고 있는 LG전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58년에 설립을 된 이후부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제품 분야에 발을 디뎌서 크게 4개 사업 부문이 있는 LG전자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HA, HE, VS, BS. 각각의 내용들은 뭐 단순한 생활 가전은 물론이고요. 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뭐 로봇과 관련한 가전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은 역시 HA 부문, 즉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와 같은 생활 가전 제품들을 필두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나 태국, 미국, 멕시코, 폴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다양한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LG전자의 대표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TV나 오디오, 뷰티 기기를 다루는 HE, 그리고 모터나 인버터, 컨버터 등을 다루는 VS 부문, 그리고 PC나 모니터와 같은 기타 IT 제품을 다루는 BS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미래 사업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됩니다. 또 친환경적인 테크라든지 관련 제품들도 많은 투자와 높은 기술 경쟁력을 실제 제품에 투입을 하고 좀 적용을 해서 앞선 선도되는 그런 테크 기반의 신사업까지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LG화학이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과 같은 LG그룹 내 타 계열사와의 계열사가 시너지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LG그룹을 대표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과 품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익숙한 기업이긴 네. 하잖아요. 네. 집에 LG전자는 네. 하나둘씩 꼭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전통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최근 소식은 어떤지,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제품군들에 대한 소개야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네. 주목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작년에 나온 방역 로봇 LG 클로이 UV15. 이 로봇 라인업 6종으로 확장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일상용 로봇 서비스까지 이제 로봇 사업을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때 왜 한 집에 PC 한 대, 한 집에 완성 차량 한 대가 놓였던 그런 우리네 어떤 경제 발전의 역사가 있듯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한 가구에 로봇 하나가 좀 배치되는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거라는 것과 함께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유사한 로봇 서비스가 론칭이 되고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겠고요. 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LG전자가 2021년에 티운이라는 그 씨앗을 틔운다 할 때 티운이거든요. 그래서 씨앗과 관련한
어떤 재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는 연암대학교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물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 제품에 반영하는 씨앗 키트와 관련된 산학 협력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컬러스 오브 러브 패키지, 제 입으로 이런 단어를 말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패키지로 씨앗 키트를 22종에 걸쳐서 화훼류에 관련한, 그러니까 가전제품과 화훼류와 연계된 서비스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좀 신사업까지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현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로봇과 네. 이 화훼와 와, 네, 좀 멋진데요, 주목해 보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대본 없는 걸 이렇게 또 멋있게 하시는 네. 리스펙입니다. 채용 소식에 최고. 대해서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LG전자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3월 27일 2주가 조금 안 남았네요. 16시에 마감이 되고요. 직무는 R&D, 품질, 생산, 디자인, 영업, 스태프 직무를 지금 채용할 예정입니다. 절차를 보시면 서류 전형부터 해서 P테스트, 코딩 테스트나 AI 면접, 면접 전형, 그리고 합격 순으로 지금 채용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차쌤은 이번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예,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사실 수시 채용으로 변한 게 작년부터였습니다. 재작년부터였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사실 그 특정 계열사가 그룹사 공동 채용이 아니라 각사 계열에서 필요한 인력만 수시로 뽑는 채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LG전자에서 수시로 채용을 할 사람이 많았는지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채용 소식이 오픈이 됐다는 점, 그 점이 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너무 반갑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뭐 R&D는 뭐 있겠지만 생산이라든지 영업 관련 스태프 쪽들은 채용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코딩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사 측에서 공고에 적어놨듯이 면접 대상자들 중에 필요한 직무에 한해서는 영어 테스트를 별도로 본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뭐 일반적인 영어 회화에 대한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지원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지원 동기 등을 묻는 것들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대비를 면접 가게 되면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수년간 그래왔듯이 문항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개 항목을 묻고 있고 지원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소위 요즘 말하는 많은 대기업들의 경험 기반의 문항을 묻기보단 철저하게 약간 경력기술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약간 개조식으로 팩트체크식으로 해왔던 프로젝트라든지 이수했던 과목 혹은 학습하셨던 사항들만을 심플하게 묻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내공 있는 지원 분야에 대한 학습이나 어떤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작성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실력은 갖췄지만 자기소개서 쓰는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걱정이 되셨다면 오히려 이런 기업, LG전자 같은 곳들은 심플하고 딱 깔끔하게 작성하시기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자소서 문항이 3개라고 하셨는데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네. 본격적으로 좀 가이드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 있는 전공 혹은 교양 수강 과목을 4-5개 나열하고 선정 사유 및 직무 연관성을 간단히 기재하세요라는 질문인데요. 5개나 지금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좀 많습니다. 과목명, 학점, 선정 사유와 연관성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공 교양 과목과 지원 직무가 꼭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질문 유형인데요. 네. 학점까지 쓰는 거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A0까지는 어떻게 오케이가 되겠지만 B+부터는 이걸 내가 적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착각. 일단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면접 때 집중 검증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우. 본인께서 연관성이 이렇게 있다고 하신 것 치고는 학점이 다른 지원자보다 낮을 텐데 괜찮은가요? 예, 그거는 이제 면접 이후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학점도 학점이지만 선정 사유와 연관성, 이 동그라미 3번 부분에 입각해서 적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로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알고리즘과 관련된 수업들을 만약에 내가 들었다. 그게 담당하려는 업무에 어떤 점과 맞닿아 있다. 식의 기술을 먼저 해준 뒤 그 다음에 학점이 최대한 높은 순서부터 좀 기재해 주시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겠죠. 만약에 인문상경 계열 분들 중에서 영업이라든지 스태프 직군에 지원하시는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뭐 경영학 수업을 딱히 들은 것 외에는 혹은 그런 수업조차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조금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교양 과목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그 선정 사유를 정하셔서 과목명을 기재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학점이 무조건 높은 것부터 적는다고 해서 좋을 건 아니다. 적당히 높으면 물론 좋다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전공 과목과 함께 학점도 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면접 갈 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학점이 그쵸. 낮으면. 네, 그 밖에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뭐 준비된 화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작성 팁 같은 것들도 한번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작성 팁의 경우라면 과목명을 적고 그 다음에 학점 이름을 적은 뒤 이게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심플하게 작성. 또 이게 거짓말처럼 나왔네요. 오. 지금 이 준비된 내용처럼 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과목명을 적고 학점을 적은 뒤 이게 어떠어떠한 직무에서의 이러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저러저러한 것들을 배웠다라는 식으로 선정 사유를 한 줄 혹은 한 문장 내외로 작성을 하는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직무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네.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본기적인 사항들 혹은 이러이러한 기본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었다, 좀 체득할 수 있었다 쪽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뭐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최선을 다해 참여했던 학교 수업의 틈플레이 과제,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것을 배운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하세요. 프로젝트 제목, 기간, 참여 인원, 본인의 역할, 내용과 결과, 본인의 역할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고 최초 프로젝트의 목표 대비 달성 수준과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항인데요. 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쓰기에는 많은 분들이 까다로워하실 것 같아요.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우. 네, 이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예전에는 문항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쓰세요. 네. 정말 기억에 남는 것만 쓰니까 채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채점할 포인트가 지금 화면 CG에도 나와 있지만 예. 각각의 요소들이 사실상의 채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채워주면 땡큐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것은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기재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신 후에 회사 측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가를 역산해서 한번 본인이 스스로 셀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이 작성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 소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을 잘 구성해야 되거나 느낀 점과 교훈을 막 멋있게 막 되게 엄청 의미 있는 쪽으로 적어야 될 이유는 절대 없거든요. 철저하게 묻는 내용에 맞게 특히 이 부분 최초의 목표와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이라면 뭐 그게 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목표가 애매하다고 할 경우에는 기간 안에 완료한 걸 100%로 놓고 한번 따져보셔도 틀린 접근은 아닙니다. 이제 면접 때 잘 설명하시면 되니까요. 해서 그리고 느낀 점을 내가 이게 중요한 걸 깨달았다라는 걸 느꼈다기보다는 본인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내가 학습을 해야겠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혹은 해당 부분에 대한 역량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쪽으로라도 좋으니까 좀 단순히 좀 큰 단위의 표현을 써서 좋았다든지 크게 알게 되었다라든지 식의 좀 원론적인 느낀 점보다는 좀 더 구체성 있는 느낀 점의 표현들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항이 길어서 이거 다 언제 적어 까다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쌤 말씀 들으니까 채점 기준이 나와 있구나, 오히려 친절한 문항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항에서 유의할 점이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방금 MC 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친절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괴로워지는 겁니다. 네. 이 조건이 애초에 없었다면 쓸 수 있는 양큼만 쓰면 되는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경험 정리를 잘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경험 정리를 이제 와서 하라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학교의 그 웹사이트에 나의 어떤 학적 기록, 학점이 기재된 그 학점 증명서란을 좀 클릭을 하셔서 내가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어떤 과목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었지? 혹은 내가 교외에서 다른 활동들을 했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지 하는 식으로 좀 유추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할 이야기거리를 좀 재생해내시고 기억해내시는 노력들이 당장 지원하시는 분들께 필요하고요. 아직 지원을 안 하신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혹은 아직은 내가 취업을 준비할 때가 아닌데 이 컨텐츠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적어도 내가 평소에 프로젝트 단으로 내가 어떠한 역할과 목표 대비 결과 이런 순서에 맞게 진행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는 습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이렇게 쓰기가 수월하시겠네요. 이어서 3번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LG전자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백자에서 천자 문항입니다. 사실 이 지원 동기 문항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좀 단골 문항이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 단골 문항이다 보니까 네. 많은 단골 고객님들이 쓰시듯이 쓰면 상대적으로 비교 절하가 평가 네. 절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문항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쓸 수 있는 란이 없이 철저하게 지원자인 여러분의 내용 위주로만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원 동기와 그 중에서도 왜 그 사업 부문에 그 직무를 지원한 건지, 그리고 짧게나마 200자 남짓 내가 입사 후에 어떤 커리어 플랜을 갖고 있다까지 적어야 되는 천자 안에 3가지 항목을 넣어야 되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회사의 그 사업 부문의 직무 대비 LG전자의 그 사업 부문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비교 경쟁 우위 혹은 차별화된 경쟁력 포인트 등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직무의 역할의 중요함을 확인을 했고, 그 중요한 일을 누가 이제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으로 초반부를 작성을 하시어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좀 같이 가져가주는 첫 문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중요한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적었으니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의 이야기들이 참여하셨던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공학 계열이면 공학도적인 문제 해결의 접근, 그렇지 않은 인문 상경 계열이라고 한다면 지원 부문과 관련한 입사를 위한 학업 외의 또 다른 노력들까지 내가 좀 더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준비해온 노력들과 활동들의 성과 위주로 작성이 이어지면 좋습니다. 물론 뭐 당신이야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겠지, 이게 작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근거 있게 설득을 해줘야 되는 문서니까 자소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있었던 사실을 기재했던 게 1번과 2번이라면 설득문이 3번임을 입각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을 정말 잘 짚어주셨습니다. 3번 문항을 쓸 때 더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게 에피소드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어디 인턴을 지원했다 떨어지셨지만 뭐 또 네.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셨다. 네. 만약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활동했던 이야기의 모든 걸 다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2018년도였을 거예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길게 적는 걸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머리 상념에 빠지는 너무 많은 내용을 기재하는 건 이제 면접 때 면접관께서 어련히 알아서 물어보면 그때 차분히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이 회사에 한정해서 3번 문항에서도 경험이나 프로젝트, 활동하셨던 내용은 철저하게 역할, 수행 내용, 결과 위주로 3문장 내외로 짧게 정리하듯 기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 그러면은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골고루 적어주셔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많이 뿌려놓고 네. 면접관이 물어보기를 기다리는 것도 어떤 네네.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의 따뜻한 말을 그대로 들으면 네. 그럼 나열하라는 얘기인가? 아. 그래서 또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뭐 요것도 했네요 하면서 나열을 안 하는데요. 돼, 멈춰. 나열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점을 내가 배웠다, 익혔다까지 같이 적어줘야 된다. 좀 더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문항까지 만나봤는데요. 이후 이어질 전형들과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사실 면접 전형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면접. PT 면접도 있고요. 그리고 좀 면접 질문 자체가 직무 적합도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후기들을 한번 보면요. 네. 작년까지 비대면으로 됐던 1차 면접은 비대면으로 PT 면접을 지원자 1명에 실무 면접관 3명이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했다. 5분간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기였는데 논리 정연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지원자에게 꼬리 질문이 들어갔다는 부분들 잘 유의해서 봐볼 필요가 있고요. 영어 면접도 지원자 1명에 외국인 면접관 1명 혹은 한인인데 영어 회화가 가능하신 면접관이 오셔서 10분 동안 영어로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었고요. 주요 질문들의 리스트가 대략 본인은 리더에 가깝나 팔로워에 가깝나, 본인이 인턴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경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혹은 면접관한테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준비한 거 말고 진짜 궁금한 걸 질문을 해달라 식으로 의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약간 형태가 변형되다 보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준비하지 않은 걸 하라고 해서 정말 준비하지 않은 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걸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팁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라는 건 기자 정신을 발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면접관께 질문을 하는 것도 좋거든요. HE 사업의 이러이러한 성과를 통해 제가 봤을 땐 지금 지원하려는 구매 직무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고생한 대가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면접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 사업이 잘 될까요? 식으로 기자 정신은 기자분들께 맡기시고요. 본인은 면접에 맞게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으로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아유. 속 시원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러스트 원 컨설팅의 차재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